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노래도 부르는 중국어 원어민 홍매쌤입니다. 강의 플랫폼 클래스유에서 중국어 원어민 발음의 모든 비법을 주제로 84강에 걸쳐서 중국어 발음의 기초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발음 비법까지 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거나 강의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 참고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능, 회, 可以 세 단어의 능력을 나타낼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세 단어가 가능과 허용을 나타낼 때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능인데요. 가능을 나타낼 때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다 여기에 속하겠죠. 능, 회, 可以는 세 단어 모두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이 미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때는 능 혹은 可以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5시부터 빅세일이야. 500원에 좋은 물건 많이 살 수 있어. 자, 오후 5시에 빅세일 한다는 그 조건이 미리 주어졌죠. 그 조건 하에서 500원에 좋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 下午5点开始大减价500块能买到很多好货 능 넣었습니다. 下午5点开始大减价500块能买到很多好货 자, 可以도 가능해요. 下午5点开始大减价500块可以买到很多好货下午5点开始大减价500块可以买到很多好货 자, 이 문장에서 가능은요. 오후 5시부터 빅세일을 한다는 그런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500원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능, 可以 둘 다 넣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비가 그쳤으니 빨래를 말릴 수 있어. 자, 비가 그쳤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이미 존재합니다. 雨停了能晒衣服了雨停了能晒衣服了 혹은 可以를 넣어서 雨停了可以晒衣服了雨停了可以晒衣服了 네, 이것도 객관적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냈죠. 이런 경우에 능, 可以 둘 다 씁니다. 나 오늘 술 안 마셨으니 운전할 수 있어. 자, 나는 오늘 술 안 마셨다는 조건이 미리 존재합니다. 我今天没喝酒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다 할 때能开车 혹은 可以开车 두 개 다 가능하죠. 我今天没喝酒能开车我今天没喝酒可以开车 둘 다 가능합니다. 날이 더워져서 수영할 수 있게 되었어. 자, 날이 더워졌다는 조건이 미리 존재하죠. 天气热了能游泳了天气热了可以游泳了天气热了能游泳了天气热了可以游泳了 이렇게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가능하다 할 때도 능, 可以 다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에서는 물이 얼음이 될 수 있다. 零下20摄氏度水能结成冰零下20摄氏度水能结成冰 혹은 可以를 넣어서 零下20摄氏度水可以结成冰零下20摄氏度水可以结成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물과 얼음은 서로 바뀔 수 있다. 자, 온도가 변화한다는 그런 조건 미리 이제 사전에 넣었죠. 随着温度的变化水与冰能相互转化随着温度的变化水与冰可以相互转化 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随着温度的变化水与冰能相互转化随着温度的变化水与冰可以相互转化 네, 이렇게 객관적인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미리 주어져서 그 조건 하에서 어떤 일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능, 可以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위의 예문에 가능을 나타내는 문장의 부정은 不能을 쓰고
不可以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不能은 가능의 반대인 불가능을 나타낼 수 있지만 不可以는 불가능이 아닌 금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뜻을 주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예문을 부정문으로 고치면은요, 나 오늘 술 마셔서 운전할 수 없어 할 때는 我今天喝酒了不能开车. 네, 불가능이에요. 我今天喝酒了不能开车. 운전할 수 없어. 밖에 비가 와서 빨래 말릴 수 없어. 外面下雨不能晒衣服. 外面下雨不能晒衣服. 날이 추워져서 수영할 수 없게 되었어. 天气冷了不能游泳了. 天气冷了不能游泳了. 네, 이렇게 不能을 넣어서 표현합니다. 영하 2도에서 물은 얼음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零下2摄氏度水不能结成冰. 零下2摄氏度水不能结成冰. 이렇게 가능을 나타내는 부정문, 즉 불가능을 나타낼 때는 不能을 넣어서 표현하고요. 不可以는 불가능이 아니라 금지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금지의 뜻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不可以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 원어민들은 금지를 나타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는 不可以도 넣고 不能도 넣습니다. 그래서 不能은 불가능이거나 금지 둘 다 쓰이고요. 不可以는 금지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술을 마셨는데 운전하겠대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술 마셨어. 운전하면 안 돼. 你今天喝酒了不可以开车. 혹은 你今天喝酒了不能开车.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돼. 이럴 때 人不可以只看外表. 人不可以只看外表. 혹은 人不能只看外表. 人不能只看外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절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돼. 자, 孕妇绝不可以喝酒抽烟. 孕妇绝不可以喝酒抽烟. 혹은 孕妇绝不能喝酒抽烟. 孕妇绝不能喝酒抽烟.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적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이 미리 주어졌을 때의 어떤 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혹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될 때 쓰는 표현 알아볼게요. 이럴 때는요. 会를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조건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쩔지 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나 또 올 거야. 明天我会再来的. 明天我会再来的.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明天不会下雨的. 明天不会下雨的. 날 믿어봐. 난 항상 널 응원할 거야. 相信我,我会一直支持你的. 相信我,我会一直支持你的. 네, 너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야. 你的愿望一定会实现的. 你的愿望一定会实现的. 안심해. 걔 그곳에서 널 기다릴 거야. 你放心吧,他会在那儿等你的. 你放心吧,他会在那儿等你的. 자, 이렇게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떤 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会를 씁니다. 근데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능을 쓰고 객관적 조건과 상관이 없이 가능성을 논할 때 会를 사용한다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학습자분들에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똑같은 문장인데 능과 会가 다 들어가서 이게 뭐지? 라는 이제 혼돈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 두 문장 볼게요. 下这么大雨,他能来吗?下这么大雨,他能来吗? 또 하나. 下这么大雨,他会来吗?下这么大雨,他会来吗? 자, 이 두 문장에 능과 会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장 볼게요. 下这么大雨,他能来吗? 자, 능이 들어갔죠. 이 문장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걔 올 수 있을까? 즉,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이 객관적인 상황이 그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오려고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졌거나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객관적인 상황으로 그가 못 올 수도 있음을 표현한 거고요. 근데 下这么大雨他会来吗? 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걔 올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걔가 오려고 할까? 이런 뜻이에요.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오냐 안 오냐는 그의 주관적 판단에 달렸다는 거죠. 그가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나 안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비가 오지만 그래도 난 갈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가 올까? 그가 오려고 할까?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표현이 下这么大雨他会来吗? 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가 올 수 있을까? 할 때는 下这么大雨他能来吗?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 또 볼게요. 너 그 사람 찾아가 봐. 그 사람 업계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를 도와줄 거야. 또 하나, 너 그 사람 찾아가 봐.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너를 도와줄 거야. 자, 두 문장 다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사람 찾아가 봐. 그 사람 업계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를 도와줄 거야. 你去找他吧。他认识不少业内人士能帮你这个忙. 자, 능을 넣었어요. 왜냐? 그는 업계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인맥이 넓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인맥이 넓으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능을 넣었습니다. 能帮你这个忙. 자, 두 번째 문장은 그 사람 찾아가 봐. 착한 사람이니까 너를 도와줄 거야. 你去找他吧。他很善良，会帮你这个忙的. 자, 호의가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착하다라고 했는데요. 他很善良. 이거는 객관적인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진짜 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저 착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만나본 그 경험으로는 착한 것 같네 이렇게 내가 판단한 거기 때문에 나의 이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야 에서는 호의를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你去找他吧，他认识不少业内人士，能帮你这个忙。你去找他吧，他很善良，会帮你这个忙的。 이렇게 앞에 객관적 조건이 주어졌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능을 넣고 하나는 호의를 넣은 것입니다. 네,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솔직히 실제 원어민들도 이 구별을 100% 완벽하게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호의를 쓸 때도 있는데요. 근데 HSK 시험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상황의 사용법에 대해서 구별점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능을 나타낼 때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허용을 나타낼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허용을 나타낼 때 먼저 의문문입니다. 뭐뭐 해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어떤 허락을 구할 때 이럴 때는 可以 혹은 능을 씁니다. 저의 느낌상 좀 可以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럴 때 我可以进去吗?我可以进去吗? 혹은 我能进去吗?我能进去吗?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됩니다. 두 가지 다 허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부정문, 허용의 반대로 사용할 때 금지를 나타낼 때 앞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여기에서는 不能, 不可以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这里不可以抽烟这里不能抽烟 네, 这里不可以抽烟这里不能抽烟 다 됩니다. 자, 만약에 긍정문에서 허용을 나타낼 때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표현할 때는 可以를 씁니다. 네, 你们有什么问题可以提出来 여러분 뭐 질문 있으시면 말하셔도 돼요. 제기하셔도 돼요. 할 때 你们有什么问题可以提出来
你们有什么问题可以提出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건의를 할 때는 可以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너 문법책을 더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 你可以多看语法书. 你可以多看语法书. 혹은 너 그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你可以给他打电话确认一下. 你可以给他打电话确认一下. 네,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건의할 때도 그 일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会能可以의 가능, 허용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어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지난번 영상 능력을 표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잘 익혀두시고 정확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까지.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再见.